위치 벡터를 R of t라 하죠. 얘가 위치 벡터. 그래서 단위 접선 벡터는 얘를 R 프라임의 t의 절대값 이렇게 해서 크기로 나눈 거. 얘가 단위 접선 벡터죠. 사실은 얘가 속도 벡터예요. 속도 벡터. 그래서 R 프라임 t라고 얘기하는 것. 얘가 v of t인데 속도 벡터인데 얘는 R 프라임의 t의 절대값 크기 곱하기 얘가 t의 값이죠. 얘가 이렇게 t의 값이야. 이런 모양이죠. 얘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얘가 R 프라임 t의 값이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다르게 볼까요? S of t가 뭐였어요? S of t가 얘를 A부터 T까지 R 프라임의 U의 절대값의 DU 이런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거리에 대한 함수 값이었죠. 그래서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 누구? R 프라임의 T의 절대값이래요. 이런 모양인 거지. 그러니까 R 프라임의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쓰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스칼라 함수 곱하기 T예요. 이 곱하기는 그냥 내적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R을 두 번 미분했어요. 그래서 두 번 미분했으니까 얘가 속도, 얘가 가속도죠. 그래서 얘가 속도 앞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래서 앞에 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곱하기 T 더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 그 다음에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에요.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 이제 여기서 단위 접선 벡터를 S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것은 단위 접선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어요. 얘는 단위 접선 벡터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나누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얘의 절대값이 누구 있는가? 얘의 절대값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얘의 절대값이 누군가 하면 얘가 카파란 말이야. 카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T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이제 어떤 형태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라고 하는 것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곱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값이야. 이런 모양이죠. 그런데 n을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카파분의 1로 이렇게 나눈 값. 얘가 누구였다고? 얘가 단위 법선 벡터였다고. 그래서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값 대신 이제 대입할 거야. 그래서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값은 좀 헷갈리죠? 가속도의 값은 r 더블 프라임의 t이고 이것은 s를 dt의 제곱의 t 더하기 s의 t 곱하기 자 dt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dt ds니까 얘는 카파의 n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S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의 T 접선 성분과 더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제곱의 카파의 N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를 가속도잖아요. 그래서 가속도를 이렇게 한 것을 가속도의 접선 성분이라고 부르고 이쪽 파트는 이제 가속도의 법선 성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탄젠셜 컴포넌트 혹은 그리고 노멀 컴포넌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러한 형태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접선 성분과 이제 법선 성분을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해 보기로 하죠. 우선 V와 A의 외적을 볼까요? 외적은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얘가 V. 그다음에 외적에 S에 대해서 DT의 제곱에 T 더하기 DS DT에 대해서 얘가 DT의 DT였거든요. 이런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와 얘는 벡터와 이 벡터는 이제 같은 방향. 그래서 이쪽은 사라지는 값이고, 그 다음에 얘와 얘는 이제 직교하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남거든요. 그래서 V와 A를 외적한 것의 크기는 앞부분은 0이고 뒷부분은 S를 T에 대해서 크기의 제곱 곱하기 크기의 값이니까 T의 DT 이렇게 남겠네요. 이러한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얘의 모양을 바꾸면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전체의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값은 T를 S에 대해서 미분한 것 곱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을 고치면 이것은 카파의 ds dt가 세제곱인 거라 이게 이렇게 세제곱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속도의 법선 성분은 누구냐? 법선 성분은 제곱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ds dt 이거 하나분의 속도와 가속도의 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얘가 이런 모양. 그 다음에 가속도의 이제 법선 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V와 A를 내적하면 ds dt와 t 이 벡터와 그 다음에 S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의 T 더하기 S를 T에 대해서 미분 곱하기 DT의 값이니까 얘와 얘는 이제 직교해요. 그래서 얘 직교하니까 얘가 내적은 이제 사라질 거고 그래서 앞부분만 남겠네요. 앞부분은 ds dt와 ds dt S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그래서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게 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속도의 접선 성분은 A의 T라고 불리는 것은 얘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 얘는 절대값 하나만 하고 이것은 V와 A의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고쳐보면 얘는 뭐냐면 얘는 R'의 절대값. 얘가 R'의 절대값이잖아. 위에는 뭐냐면 R'과 R''의 외적 이런 모양이죠. 얘는 누구냐? R'과 R''의 외적 나누기 얘는 두 번 미분 그다음 내적이고 얘는 R'의 크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이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는 접선 성분이 있고 법선 성분이 있어요. 가속도에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이 있다. 어떤 운동에서 운동이 이렇게 됐어요. 얘가 운동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접선 성분, 단위 접선 벡터, 얘가 단위 법선 벡터가 있어요. 얘가 속도의 방향이었으니까 속도니까 가속도가 어떤 방향이 있잖아. 운동이 있으면 접선 방향, 그 다음 접선 방향에서 가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가속도를 이제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이렇게 분해하라는 뜻이고 얘가 접선 성분, 얘가 법선 성분, 얘가 가속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속도의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이 있어서 가속도는 접선 성분과 더하기
법선 성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때의 접선 성분은 이것은 R'의 크기 분의 R'과 R''의 내적과 같고 가속도의 법선 성분은 R'의 크기 분의 R'과 R''의 외적의 크기와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라서 예제를 하나 들면 힐릭스 모양으로서 R of t의 값을 이 힐릭스 아닌데 t 제곱 그 다음에 t의 제곱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R'은 2t 그 다음에 3t의 제곱 R의 더블 프라임은 이 값은 2의 2 그 다음에 6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내적하고 얘 외적하는 거야.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R'과 R'의 외적을 하고 절대값을 해야 되니까 I, J, K 성분의 2t, 3t의 제곱 그 다음에 6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외적한 값은 6t, 12t의 제곱, 6t의 제곱이니까 얘는 6t의 제곱, 그 다음에 12t의 제곱, 6t의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6t의 제곱이 되고 얘는 4t라서 이게 제로가 되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R'과 R'의 외적은 4t 더하기 18의 t의 세제곱이 됐어요.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의 크기는 루트의 4t의 제곱 더하기 9t의 4제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니까 t의 값이 이제 0일 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냥 그때의 가속도의 접선 성분 구하면 되죠. 접선 성분은 이 값은 루트의 8t의 제곱 더하기 9t의 4제곱 분의 얘는 8t 더하기 18t의 세제곱. 그래서 t의 값이 주어지면 그때마다 위치가 정해질 테고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죠. 8t의 제곱에 9t의 4제곱 이거 분의 외적의 크기는 루트의 36t의 4제곱 그래서 72t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가속도의 접선 성분과 법선 성분을 분해해서 운동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습니다. 얘가 13점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14장을 향해서